보세요. 여러분은 무엇이든 할 수 있습니다. 몇 시에 일어나든, 어떤 책을 읽든, 어떤 수업을 듣든, 어떤 변화를 만들어내든 상관없습니다. 어떤 기술이든 익힐 수 있고, 어떤 분야의 훈련이든 해낼 수 있습니다. 제 말은 어떻게와 왜가 있을 때, 혹은 왜가 커지기 시작할 때, 어떻게는 간단해진다는 뜻입니다. 즉, 여러분은 모든 것을 해낼 수 있습니다.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얻는 방법. 이것이 다음 노트의 제목입니다.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얻는 방법. 준비가 되셨다면 거기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요청하라. 그게 전부입니다. 노트 끝입니다. 요청하세요. 인생에서 아주 잘 배워야 할 단 하나의 기술이 있다면 그것은 틀림없이 그 중 하나일 것입니다. 바로 요청하는 기술입니다. 요청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요청한다는 것은 당신은 무엇을 원하나요? 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 공식은 놀랍습니다. 요청하라.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인가? 사람은 그것을 깊이 들여다 보아야 합니다. 보세요. 열심히 일하는 사람인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훌륭하게 요청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제 요청하고 받는 것에 대한 세 가지 핵심 포인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면 충분합니다. 첫째, 요청하는 것은 받는 것의 시작입니다. 다음 네 가지 질문을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첫 번째 질문이 있습니다. 바로 왜입니다. 왜 대가를 치르는가? 왜 이토록 열심히 일하는가? 왜 이렇게까지 멀리 가는가? 왜 이토록 많은 것을 배우려고 하는가? 왜 자신을 최대한 개발하는가? 왜 자신이 될 수 있는 최고의 모습이 되려고 노력하는가? 그것은 좋은 질문입니다. 왜? 그리고 그 질문에 스스로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개인적으로 여러분 자신뿐입니다. 여러분만의 왜 리스트를 가져야 합니다. 이 성대한 행사를 마치고 집에 돌아가면 꼭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왜 리스트를 만드세요. 성공을 위한 큰 추진력 중 하나는 충분히 강력한 왜를 찾아내는 것입니다. 리더십 교육에서 우리는 이렇게 배웁니다. 왜가 강력하면 어떻게는 쉬워진다고 말이죠. 어떤 사람들은 결코 많은 것을 가지지 못합니다. 너무 신중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너무 무모해도 안 되지만 너무 신중해도 안 됩니다. 이것을 인생에 대한 소심한 접근 방식이라고 부릅니다. 저도 예전에는 만약 이런 일이 일어나면 어쩌지? 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그것은 가난한 사람들의 언어입니다. 만약 이런 일이 생기고 게다가 이런 일까지 벌어지면 내가 얼마나 처참한 상황에 처할까? 그냥 시도하지 않는 게 좋겠어. 하지만 마침내 깨달았습니다. 모든 것이 리스크라는 것을요. 여러분이 태어난 순간부터 리스크는 시작되었습니다. 시도하는 것이 리스크라고 생각한다면 시도하지 않았을 때 청구서를 받을 때까지 기다려 보십시오. 보세요. 모든 것이 리스크입니다. 결혼하는 것도 리스크고, 아이를 갖는 것도 리스크입니다. 사업을 시작하는 것도 리스크고, 돈을 투자하는 것도 리스크입니다. 모든 것이 리스크입니다. 인생이 얼마나 리스크로 가득 차 있는지 말해주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살아서 이곳을 빠져나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까지 배운 가장 위대한 교훈 중 하나를 얻었고, 이제 그것을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지금부터 나누려는 것을 여러분이 붙잡을 수만 있다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가치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 쇼프 씨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백만장자 혹은 억만장자가 되겠다는 목표를 세워라. 그리고 그는 그 이유를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그것을 달성하는 과정에서 당신이 어떤 사람으로 성장하는가에 그 가치가 있기 때문이다. 저는 제 인생에서 이토록 위대한 수업을 단 한 문장으로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만큼 자신을 채찍질하고 뻗어나가게 할 목표를 설정하십시오.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 자신이 어떻게 변할 것인지를 위해서 말입니다. 목표를 세우는 전혀 새로운 이유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큰 가치는 무엇을 얻느냐가 아니라 어떤 사람이 되느냐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보통 돈을 쓰고 남은 것을 투자합니다. 그것이 가난한 사람들의 철학입니다. 반면 부유한 사람들의 철학은 이렇습니다. 부유한 사람들은 돈을 투자하고 남은 것을 씁니다.
그리고 여기 놀라운 답이 있습니다. 사실 금액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액수가 아닙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철학입니다. 그러므로 투자한 후에 소비하는 이 철학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집에 가서 가장 먼저 곰곰이 생각해야 할 질문은 왜입니다. 여기에 또 하나의 좋은 답이 되는 두 번째 질문이 있습니다. 왜 안 되는가? 왜 자신이 얼마나 벌 수 있는지 시험해 보지 않는가? 왜 얼마나 배울 수 있는지 시험해 보지 않는가? 왜 얼마나 많은 기술을 익힐 수 있는지 시험해 보지 않는가? 왜 어떤 사람이 될 수 있는지 시험해 보지 않는가? 왜 얼마만큼의 영향력을 가질 수 있는지 시험해 보지 않는가? 왜 얼마나 많은 사람을 망각에서 구해낼 수 있는지 시험해 보지 않는가? 그것을 여러분 자신의 문제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왜 안 되겠습니까? 왜 안 되나요?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왜 당신은 안 됩니까?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직접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지만, 여러분 모두와 앉아서 이야기하려면 몇 대의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자신의 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향한 제 개인적인 질문은 왜 당신은 안 됩니까? 라는 것입니다. 요청하는 것은 정신적으로나 감정적으로나 독특한 프로세스를 시작합니다. 그것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저도 모릅니다. 제가 아는 것은 단지 그것이 작동한다는 사실뿐입니다. 버튼을 누르면 이 모든 기계가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과 같습니다. 어떻게 작동하는지는 모릅니다. 그냥 움직이는 것입니다. 작동 원리를 알 필요가 없는 일들이 세상엔 많습니다. 그냥 움직이게 하면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항상 뿌리를 연구하고 있지만 다른 사람들은 과일을 수확하고 있습니다. 제 말은 여러분이 어느 쪽에 관여하고 싶은가에 달려 있다는 뜻입니다. 요청하는 것은 받는 것의 시작입니다. 그러니 그 프로세스를 시작하십시오. 여기에 두 번째가 있습니다. 받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받는 것은 자동적입니다. 만약 그것이 사실이고 받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면 무엇이 문제일까요? 요청하지 않는 것이 여러분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저도 모릅니다. 확인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말합니다. 아, 이제 알겠군. 작년에는 매일 일어나서 열심히 일했지만 내 목표를 적은 종이 한 장조차 없었어. 훌륭한 노동이었지만 형편없는 요청이었습니다. 그러니 그것을 바꾸어야 합니다. 여기에 세 번째가 있습니다. 받는 것은 바다와 같습니다. 풍부합니다. 성공은 부족하지 않습니다. 배급제가 되어서 여러분이 창구에 갔을 때 모두 떨어지고 없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곳은 바다와 같습니다.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무엇이 문제일까요? 어떤 사람들은 바다에 티스푼을 들고 갑니다. 그 모습이 눈에 그려지십니까? 자신의 몸에 일어나는 일에 대해 모든 책임의 주체가 되십시오. 그것은 인간이 성숙해지는 가장 높은 형태 중 하나입니다. 모든 책임을 받아들이는 것. 그것은 여러분이 아동기에서 성인기로 넘어갔음을 아는 날이며 모든 책임을 받아들이는 날입니다. 저도 예전에는 제가 잘 풀리지 않는 핑계들이 가득한 긴 리스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정부를 탓하고 세금을 탓하곤 했습니다. 모든 것을 빼앗아간 뒤에 도대체 무엇이 남는단 말인가? 그러면서 잘 해내기를 바라다니 날씨를 탓하고 교통 체증을 탓했습니다. 제 차를 탓하고 제조사를 탓했습니다. 보세요. 저는 외부에 있는 모든 것을 탓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 인생을 호전시키는데 도움이 된 작은 철학을 여러분께 전합니다. 노트를 위해 여기에 적어 두십시오. 여러분 인생의 질이나 양을 결정하는 것은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가 아닙니다.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바꾸는 것은 바로 여러분이 무엇을 하느냐입니다. 여러분에게는 두뇌가 있습니다. 결단 내릴 수 있습니다. 계획을 배울 수 있습니다.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앞으로 몇 년 동안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꿈을 이룰 수 있습니다. 누구도 뚫을 수 없는 경제적인 벽을 가족 주위에 쌓을 수 있습니다.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강력해질 수 있습니다. 왜 당신은 안 됩니까? 그리고 저는 여러분의 개인적인 꿈을 이루기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다짐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왜 당신은 안 됩니까? 라고 묻지만 질문만 던지고 그대로 떠나버릴 생각은 없습니다.
저는 질문을 던지고 여러분과 함께 걸어갈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곰곰이 생각해야 할 질문 중 정말 마지막 질문은 왜 지금은 안 됩니까? 입니다. 이보다 더 좋은 때는 없습니다. 이 꿈을 품고 죽게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이 꿈을 품고 거기에 생명을 불어넣으십시오. 이 꿈을 품고 여러분 자신의 개인적인 정신을 불어넣어 그것이 마침내 전 세계를 불태우는 불꽃이 될 때까지 계속하십시오. 지금 그것을 합시다. 혼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둘, 셋, 넷이 모여 무언가 독특한 것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그럼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쇼프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론군, 이것이 비밀이라네. 직장일보다 자기 자신에게 더 열심히 일하는 법을 배우게. 한번 그것을 이해하고 나니 제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직장일보다 자기 자신에게 더 열심히 일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직장일에 열심히 일하면 생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열심히 일하면 부를 쌓을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25살 때 저를 알았더라면 짐로는 정말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야 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당시에 저를 알았다면 틀림없이 그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저는 조금 일찍 오고 조금 늦게까지 남는 것을 마다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을 개의치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짐로는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야 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그의 주머니에는 잔돈밖에 없고 은행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으며 약속에도 매번 늦었을까요? 저는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었지만 제 직장일에 대해서만 열심히 일했던 것입니다. 제 자신에 대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이 심플하고 작은 원칙을 배우고 오늘부터, 늦어도 내일부터 그 프로세스를 시작한다면 오늘 밤 그것을 곰곰이 생각할 시간이 주어질 것입니다. 올해라는 시간을 뛰어넘어 여러분을 이끌어줄 무언가. 그러므로 온갖 도전과 어려움, 여러분을 향해 다가오는 모든 것을 뚫고 이끌어줄 무언가를 원한다면 오늘, 다음 주, 다음 달, 올해를 넘어선 그 너머에 여러분을 미래로 이끌어줄 무언가를 반드시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명확하면 할수록 그것은 더 강력하게 여러분을 끌어당깁니다. 그것이 더 다이나믹할수록 그것은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정신,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영혼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것은 또한 상상력을 창조합니다. 그 목적을 어떻게 달성할 것인가에 대해 여러분의 두뇌를 작동시킵니다. 만약 여러분의 두뇌가 작동하고 마음이 움직이고 정신이 깨어나고 그리고 좋은 아이디어와 같은 좋은 인풋이 있다면 여러분이 성취하지 못할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이 여러분을 특별한 존재로 바꾸는 위대한 힘 중 하나이며 그것이 바로 목적입니다. 꿈을 계속 꾸어야 합니다.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은 몇 주 전 연방의회 합동회의에서 이 공화국은 꿈이다. 그리고 만약 우리가 꿈을 꾸지 않는다면 우리는 끝난다 라고 말했습니다. 산체스의 아이들이라는 책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굶주린 군인에게서 빵 부스러기를 빼앗아도 그들은 죽지 않는다. 배고픈 아이들에게서 빵을 빼앗아도 그들은 울지 않는다. 하지만 꿈이 없다면 우리 모두는 죽고 말 것이다. 꿈을 꾸어야 합니다. 꿈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자신을 위해, 미래를 위해, 가족을 위해 꿈을 꾸십시오. 결의란 나는 하겠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언어 중에서 가장 강력한 두 단어입니다. 벤저민 디즈레일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목적에 자신의 존재를 거는 인간의 의지에 저항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짧게 말하면 하느냐 아니면 죽느냐입니다. 결의에 대한 가장 뛰어난 정의는 캘리포니아주 포스터시티의 한 중학교 소녀에게서 배웠습니다. 어느 날 몇 가지 단어에 관해 설명하다가 이 단어에 이르렀고 아이들에게 결의가 무슨 뜻인지 누가 말해볼래? 라고 물었습니다. 모르는 아이도 있었고 대답하려고 애쓰는 아이도 있었습니다. 흥미로웠습니다. 마지막 아이가 최고였습니다. 세 줄쯤 뒤에 있던 작은 여자아이가 말했습니다. 저 알 것 같아요, 론 선생님. 제가 무엇이니? 하고 물었습니다. 그 아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결의란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고 자기 자신과 약속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말했습니다.
그건 내가 지금까지 들은 것 중 최고다. 그 아이는 지금쯤 어디선가 세미나를 열고 있을지도 모르겠군요. 정말이지 그것이 제가 들은 것 중 최고의 정의였습니다. 저는 아이들에게 물었습니다. 아기는 걷는 법을 배우기 위해 얼마나 오랫동안 계속 시도해야 할까? 평균적인 아기에게 얘야, 이제 장난 그만해라 라고 말하기 전까지 얼마만큼의 시간을 주겠니? 세상에 어떤 어머니라도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당신 제정신이에요? 우리 아기는 걸을 수 있을 때까지 계속 시도할 거라고요. 얼마나 마법 같은 말입니까? 받아 적어 두십시오. 할 수 있을 때까지. 기술이 바뀔 때까지 책을 읽겠다고 자기 자신과 약속하십시오. 이해가 될 때까지 세미나에 가십시오. 의미를 알 수 있을 때까지 그것을 들으십시오. 이해할 때까지 그것을 향해 나아가십시오. 기술이 몸에 익을 때까지 그것을 실천하십시오. 그것이 얼마나 오래 걸리든 상관없이 할 수 있을 때까지 결코 포기하지 마십시오. 한 걸음 한 걸음, 한 조각 한 조각, 한 권 한 권, 한 단어 한 단어, 사과를 하나씩 블록 주위를 걷고 또다시 블록 주위를 걸으십시오. 그것을 향해 나아가십시오. 성장할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그리고 배우고 변하고 성장하고 무언가가 될 때까지 그 대가를 치겠다고 결의하십시오. 그러면 대가를 치렀을 때 인생의 가장 위대한 보물 중 몇 가지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혐오. 혐오는 부정적인 감정이지만 매우 긍정적이고 강력한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혐오는 이제 지긋지긋하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날이 될 수 있는지요. 이제 정말 지쳤어. 저는 뉴욕에서 아름답고 노련하며 큰 업적을 이룬 여성 임원을 만났습니다. 회사에 초청을 받아갔을 때였습니다. 이 여성은 부사장이었고 비범한 분이었습니다. 그녀와 알게 되면서 그녀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저는 어떻게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습니까? 고등학교도 대학교도 나오지 않았는데 이렇게 큰 수입을 올리다니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배경의 일부를 말씀드리지요. 몇 년 전, 제가 아직 젊은 어머니였을 때의 일입니다. 어느 날 남편에게 10,000원만 달라고 부탁했더니 어디에 쓰려느냐고 묻더군요. 그녀는 말했습니다. 그날이 지나기 전에 저는 2번 다시 절대로 남에게 돈을 달라고 아쉬운 소리를 하지 않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그때부터 기회에 대해 공부하기 시작했고 그것을 찾아냈으며 강좌를 듣고 학교에 다니며 커리어를 쌓았습니다. 지금 저는 부사장입니다. 많은 돈을 벌고 있죠. 그리고 약속을 지켰습니다. 2번. 다시 사람에게 아쉬운 소리를 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그것은 인행이 바뀌는 날이라고 불립니다. 이제 충분하다라고 말하는 날입니다. 만약 그 혐오에 행동을 더할 수 있다면 그것은 큰 도움이 됩니다. 어떤 남자가 자신의 차에 엽총을 들고 와서 모든 창문을 날려버리고 모든 타이어를 파괴하고 100발의 총알을 퍼부으며 말했습니다. 이 부끄러운 차를 운전하는 것은 이것이 마지막이다. 그리고 그는 그것을 보관했습니다. 그는 그것을 남겨두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누군가가 어떻게 그렇게 부유하고 강력해졌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차를 보십시오. 어느 날 저는 머리끝까지 화가 나서 이것을 산산조각으로 날려버렸습니다. 이제 충분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남은 인생을 풍요롭고 행복하게 보내고 싶다면 이 레슨을 잘 배우십시오. 직장 일보다 자기 자신에게 더 열심히 일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냥 그것을 쫓아가는 대신 자기 자신, 즉 자기 개발에 힘쓰십시오. 왜냐하면 진정한 행복은 무엇을 얻느냐에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행복은 어떤 사람이 되느냐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성공하고 싶다면 성공을 연구하십시오. 행복해지고 싶다면 행복을 연구하십시오. 부유해지고 싶다면 부를 연구하십시오. 그것을 우연에 맡기지 마십시오. 그것을 하나의 연구 과제로 삼으십시오. 어떤 사람들은 그저 손가락을 깨물며 행운을 빌면서 하루를 보냅니다. 교육, 표준적인 교육은 표준적인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리고 그 숫자들을 확인하여 그것이 자신이 원하는 것인지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넘어서고 싶다면 이제는 자기 교육을 해야 합니다. 하나의 학습 방법은 자기 자신의 경험으로부터 배우는 것이지만
또 다른 방법은 타인의 경험으로부터 배우는 것입니다. 보세요. 책 한 권이 그것을 읽으면 5년의 세월을 아껴줄지도 모릅니다. 더 강하고 더 단호한 사람이 되는 방법, 연설가가 되는 방법, 리더가 되는 방법, 타인에게 좋은 영향을 주는 방법, 개성을 개발하는 방법에 대한 책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까? 네, 수백 명의 성공한 사람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책에 쓰고 어떻게 그것을 이루었는지 기록해 두었는데도 사람들이 그것을 읽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그것을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밤늦게까지 절반이나 읽을 필요는 없지만 노트에 이렇게 적어 두십시오. 하루 30분. 하루에 적어도 30분. 무언가 긍정적인 것, 도전적인 것, 영감을 주는 것, 교육적인 것을 읽으십시오. 독서가가 되십시오. 그것이 제 의견입니다. 다른 강사들의 말도 듣고, 제 말도 듣고, 그리고 스스로 결정하십시오. 추종자가 되지 마십시오. 학생이 되십시오. 인생을 바꾸는 방법을 찾는 두 번째 방법. 그것은 귀를 기울여 듣는 것입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주변에 머무십시오. 이제 자기 개발에 관해 이야기해 봅시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자기 개발을 이해하도록 도울 때 저는 항상 돈에서 시작합니다. 돈에서 시작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은 아닙니다. 돈이 유일한 가치가 아니라는 것은 확실하지만 우리는 모두 어딘가에서 시작해야 하며 돈은 셀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이들은 돈에 관심이 있습니다. 많은 것들은 조금 측정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경제는 꽤 쉽습니다. 왜냐하면 셀 수 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가 요즘 어때? 라고 말했을 때 글쎄 한번 세어보자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유일한 계산이 아니라는 점은 이해합니다. 그 외에도 세어야 할 것들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판단에 어떤 오류가 있고 인생의 규리가 결여되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돈에서 시작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세기가 너무 쉽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실패하지는 않았는지 확인해 봅시다. 아이들에게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는 시장의 가치를 가져다 주는 것에 대해 대가를 받습니다. 경제를 이해하기 위한 핵심입니다. 우리는 시장의 가치를 가져다 주는 것에 대해 대가를 받습니다. 시장은 현실이라고도 표현됩니다. 승진, 문제 없습니다. 회사에 더 가치 있는 존재가 되는 것 정말 문제 없습니다. 돈, 문제 없습니다. 경제, 문제 없습니다. 미래, 문제 없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올바른 일에 전념하기 시작한다면 말이죠. 바깥에 있는 것들을 바꾸려고 하지 마십시오. 종자를 바꾸려고 하지 마십시오. 흙을 바꾸지 마십시오. 태양빛을 바꾸지 마십시오. 비를 바꾸지 마십시오. 계절의 변화를 바꾸려 하지 마십시오. 이용 가능한 모든 것의 기적을 여러분을 위해 일하게 하고 그리고 내면에 집중하기 시작하십시오. 여러분의 철학을 가다듬고 여러분의 태도를 가다듬고 여러분의 개성을 가다듬고 여러분의 언어를 가다듬고 커뮤니케이션의 재능을 가다듬고 여러분의 모든 능력을 가다듬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그러한 개인적인 변화를 만들어내기 시작한다면 정말로 모든 것이 여러분을 위해 바뀔 것입니다. 그럼 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사물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알아내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에 두 번째가 있습니다. 행동을 개시하십시오. 설레는 일이 하나 있다면 바로 그것입니다. 필요한 일을 스스로에게 하도록 만드는 능력에 설레어하십시오. 내일부터 시작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바꾸기 위해 스스로에게 시킬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보세요. 그것은 흥미진진한 일입니다. 어떤 날이든 여러분은 인생의 방향을 크게 바꿀 수 있습니다. 인생의 변화에 필요한 또 다른 것. 그것은 자기 동기부여입니다. 키워드는 자기 동기부여입니다. 왜 그것을 자기 동기부여라고 부르는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그것밖에 없습니다. 자기 스스로를 동기부여해야 합니다. 메커니즘을 찾아내고 그것을 실행하되 그것을 속이려고 하지 마십시오. 어떤 사람들은 편법을 쓰거나 속이거나 태만히하거나 아니한 답을 찾아내기 시작하는데 딱 필요한 만큼만 배웁니다. 그런 것에 빠져들지 마십시오. 값싼 인생이 되고 맙니다. 지나온 5년을 돌아보십시오.
다음 5년도 이것이 큰 열쇠입니다만 내일 당장 모든 것을 바꾸거나 조금 바꾸거나 무언가를 바꾸거나 혹은 바꾸지 않거나 선택의 시간입니다.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해도 좋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원하는 어떤 날이든 인생 전체를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은 멋진 일입니다. 인생을 호전시키는 날을 가능한 한 빨리 알려드리겠습니다. 인생을 호전시키는 날에는 4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그것이 끝나면 오늘의 이야기는 끝입니다. 첫 번째는 혐오입니다.